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최근에 골다공증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또 사람 수명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골다공증의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를 필요하는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골다공증 치료 설명드릴 때 골다공증 치료에는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후유증인 골절 치료가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에서 운동요법하고 식사요법이 얼마큼 중요한지 강조해드렸고,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인 에스트로겐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약물 치료 중에서 시간 관계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포사막스하고 악토넬 제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유행해서 골다공증 치료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이 약으로 대체돼 버렸거든요. 포사막스하고 악토넬 제제 거의 같은 약인데 이게 상품명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쓰기가 조금 좀 우습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표현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성 골다공증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의 뼈는 일생 동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되고 노후된 뼈는 녹아 없어지는 골 흡수 과정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뼈로 채워지는 골 생성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뼈는 항상 건강하고 젊고 튼튼한 뼈로 유지된다는 설명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런 포사막스나 악토넬 제제는 복용을 하면 몸 안에 흡수가 되면은 뼈 속에 무기질 성분인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아예 단단하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칼슘하고 마그네슘 무기질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결합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뼈를 녹아 없애는 골 흡수 과정이라는 거는 이런 무기질인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녹아 없어지는 건데 이게 딱 둘이 눌어붙어서 이걸 흡수하는 과정을 차단해 버리니까 결국 뼈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이 골 흡수 과정이 차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차단이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사막스나 악토넬제는 남자 여자 다 사용 가능하고 또 특히 장점이 일주일에 한 번만 아침 일찍 깨셔가지고 복용하시면 되죠.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이 약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아주 편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효과도 다른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치료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속의 뼈는 헌뼈, 오래되고 노후된 뼈는 녹아 없어지는 골 흡수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 생성이 일어나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뼈가 또 새로운 뼈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차단돼 버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속에 늙고 오래된 뼈만 계속 쌓이고 축적되게 되거든요. 이게 오래 쓰면은요. 그렇게 되니까는 도리어 너무 오래 쓰면은 뼈의 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게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도 부작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치료제도 아주 훌륭한 약제지만 그 부작용 설명드렸죠. 유방암, 자궁내암, 심근경색 이런 게 좀 발생률이 정상보다 조금 올라가고 포사막스도 저런 골흡수가 차단돼서 오래되고 늙은 뼈가 자꾸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약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약물 치료로서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단독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에스트로겐 제제나 안 그러면은 저는 포사막스나 악토넬 제제를 사용할 때 보조 치료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골다공증 환자가 지금 제가 전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드린 방법대로 치료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얼마큼 호전되는지 실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56세 여성이거든요. 폐경이 50세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증상은 등뼈가 뻐근해가지고 그거를 혹시 내가
골다공증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 골밀도 검사가 척추체죠. L은 척추라는 뜻이거든요. 2번, 3번, 4번에 종합 T스코어를 했더니 베이자리죠. T스코어가 마이너스 3.17입니다. 마이너스 3.17이거든요. 이 환자를 프레마린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 제제입니다. 에스트로겐 제제는 매일 드셨고 프로베라는 프로제스테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프로제스테론한 제제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그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1일에서 10일이라는 거는 그 여성의 생리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 치료제로 칼슘을 1500ml입니다. 하루에 3알이거든요. 매일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개월이면 1년 후거든요. 1년 후에 2.2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개월이면 2년 후거든요.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72개월이면은 5년, 6년이 됐거든요. 6년이 되니까 마이너스 1.7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도 골다공증 치료를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난히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분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치료라는 것은 폐경이 끝난 직후에가 골소신절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골소실을 그만큼 차단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 그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은 그 소실을 이미 망가진 다음에 하는 거니까 효과가 그렇게 비교적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환자 한번 볼까요? 60세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였다면 이분은 골다공증 치료를 비교적 늦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골다공증 치료는 폐경 처음 5년 이내, 그때 이내에 골다공증 치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분은 폐경이 51세에 됐어요. 그리고 주 증상이 허리 통증이거든요. 허리 통증 때문에 혹시 내가 골다공증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 척추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MRI 검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허리 통증이 있다해서 골절 아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미세 골절일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는 허리 통증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척추체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2.6이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규제는 마이너스 2.5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은 포사막스를 일주일에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에 보조치료에 대해서 칼슘을 매일 드셨습니다. 6개월 있다가 2.2, 12개월 1년이죠. 1년 있다가 2.3. 이분은 크게 변화가 없죠. 그리고 2년, 26개월이니까 2년이 됐을 때는 2.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2.6에서 2.1 정도면 의미 있게는 변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환자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분은 골다공증이 확 좋아지는데 뒤에 분은 좋아지지 않냐? 첫 번째가 늦게 치료 시작한 겁니다. 늦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치료를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효과는 폐경 직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암이 젊고 고령의 노인이라도 실제로 효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늦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료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늦게 시작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따른 개체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골다공증이 유난히 반응이 잘하는 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 검사를 해서 저렇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골다공증 치료를 아는 분은 1년, 2년 지날수록 계속 나빠집니다. 계속 나빠지는데 그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골다공증이 굉장히 호전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다공증 치료의 주 목적은 아픈 걸 안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골절을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부작용 있는 경우 제어를 하고 하면은 골다공증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T스코어가 똑같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는 골절 확률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골다공증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골다공증
자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골다공증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골다공증 후유증은 골절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몇 가지 기억해 갈 일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환자는 일반 환자하고 달라가지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들은 노인이에요. 고령은 노인이거든요. 그리고 뼈가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이든 노인이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사망을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죠. 대퇴골 경부골절 환자는 골절 3, 4개월 이내에 20%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거의 30%, 40%가 사망합니다. 물론 그게 골절 자체 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부작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골다공증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골다공증이 문제인데 골절이 돼가지고 꽁짜만큼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다공증이 더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뼈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골절 치료 중에도 뼈가 무너져 내리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뼈가 그 바람도 물같이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스크류라든가 핀 같은 걸 고정하면 그래도 그냥 무너져 내버리거든요.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골절 부위가 치료했는데도 변형이 계속 생기거든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치료 기간이 자꾸 지연돼요. 골절 치료 기간이 지연이 되거든요.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니까 골다공증 환자는 단순한 기부스나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보다는 가능하면 그 골절 부위를 금속 핀으로 고정하거나 수술적 처치에 의해 가지고서는 가능하면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여야지 사망률도 줄어들고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것도 예방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분은 골다공증 환자분인데 땅을 짚고 넘어졌어요. 땅을 짚고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환자입니다. 손목이 부러지니까 여기 부러진 골절이 보이거든요. 처음 골절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언뜻 보면 골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살아계시는 게 힘들 정도로 심장이 안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처치를 해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심장이 콱 서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수술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뼈를 맞춰주고 기부스를 했거든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렇게 뼈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부스나 이렇게 보존적 치료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분은 똑같은 골다공증 환자인데 손목 부위가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골절이 일어난 바로 뼈를 맞추고 나서 핀을 이렇게 박았거든요. 간단합니다.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국소 마취나 팔만 마취하고 핀을 박으면 되면 모양이 완전히 정상으로 잡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뼈가 무너져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골절 치유 후에도 뼈가 변형이 생기지 않고 정상 기능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척추의 압박골절 환자입니다. 그 골다공증 환자는 대개 나이 든 노인이니까 활동하는데 그 보행이 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었으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걷다가 쉽게 주저앉거나 넘어지고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손목 짚으면은 손목 부러지는 거고, 엉덩방아 찍으면은 허리 척추 골절이 있고, 옆으로 부러지면 대퇴골 경부골절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분은 골다공증 환자는 엉덩방아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거든요. 준 1, 6월 1일 날 찍은 엑스레이예요. 그때는 척추뼈가 약간 주저앉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8월 9일 날 찍었습니다. 2달 있다 찍었을 때는 뼈가 이렇게 내려앉거든요. 실제로 이 환자가 만약에 2-3달 더 있다 찍으면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분은 나이가 60대 환자분이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분이 80대 환자분으로 골다공증이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분은 나중에는 빈대떡같이 납작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분은 척추뼈가 압박된 골다공증 환자인데 70 먹은 할머니분이었습니다. 엉덩방아 찍어서 됐는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뼈가 빈대떡같이 주저앉을 것 같아서 척추 성형술이라 해서 허리에다 주사바늘을 넣고 골시멘트라는 의료 용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더니 찌부러진 뼈가 약간 펴졌거든요. 약간 퍼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뼈가 약간 펴지면서 더 이상 변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새는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는 이런 식으로 척추 성형술을 원칙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한 분하고 안 한 분 하신 분의 간단한 처치죠.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수술은 대개는 전신 마취 안 합니다. 간단한 국소 마취나 분인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한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나이가 89세 가까이 된 분인데 외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가 조금 지나서 아프다 오시면은 허리뼈 또 부러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 조금 지나서 아프다 그래서 보면은 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골 성형술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한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처리 않고 그냥 놔두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나중에 등이 너무 구부러지면 심장하고 폐를 압박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가적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예입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 예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대퇴골 경부 골절이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퇴골 경부 골절을 금속 핀으로 고정해서 단단히 붙들어 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속 핀으로 고정하는 골절 부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는 단순한 기부스나 보존적 처치보다는 지금 보시는 대로 간단한 수술적 처치해가지고 골절 부위가 무너져 내리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4회에 걸쳐가지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폐경로 골다공증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도표를 병원에서 보여주는데 노란 선까지 위치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손에 온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선이라는 의미는 제가 골밀도 검사를 설명드릴 때 몇 가지를 설명드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가 엑스레이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 두 번째가 초음파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 셋째가 CT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이었는데 노란 선, 빨간 선 얘기하는 건 CT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CT에는 골밀도 측정 방법을 보면은 빨간 색깔이 있고 그 사이에 노란 색깔이 있고 아래 파란 색깔이 있고 맨 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색깔이 있고 아래에 빨간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빨간 색깔은 아주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골밀도가 나빠서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위험하다는 신하고 중간에 노란 색깔은 아주 건강한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의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개 노란 색깔이라는 말 뜻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에서 한 2.5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란 색깔이라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노란 색깔 중에서도 T스코어가 몇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노란 색깔이라도 T스코어가 한 1.5쯤 된다. 그러면 그건 치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노란 색깔에 들어있다는 거는 아주 건강한 뼈하고 아주 골다공증이 심한 뼈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골다공증은 몇 번 강조해 드렸지만은 골다공증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치료를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골절 치료보다는 골다공증 자체의
예방과 관리에 좀 더 관심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다음 순서는 어깨의 충돌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